중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나라는 규모가 100만 대하고 그 정신은 더 깊습니다. 고대의 믿음이 현대의 변화의 소음 속에서도 조용히 살아남고 있습니다. 인구가 14억 이상인 이 나라를 이해하기란 불가능할 것 같지만 호기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대조와 숨겨진 진실로 가득한 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족이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그 너머에는 55개의 민족이 있으며 각 민족은 교과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야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신장 지역의 햇볕에 그을린 골목에서는 위구르족이 양고기, 꼬치와 면에 향신료를 섞으며 그들의 레시피는 사막의 바람과 오래된 카라반길의 영향을 받습니다. 티베트의 차가운 고지에서는 스님들이 희미한 공기를 가르며 노래를 부르고 외부인들이 거의 발을 들이지 않는 외딴 사원에 눈이 조용히 쌓입니다. 전국적으로 유교 사상의 뿌리를 둔 전통, 노인을 존중하고 가족에 대한 충성, 균형에 대한 경외심은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일상생활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음력설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인구 이동이 펼쳐지며 가족들이 제외하고 향을 피우고 식사를 나누며 조상들의 기억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중국의 심층을 이해하고 싶다면 저를 따라 동관으로 가보세요. 공장과 넌사인 그리고 속삭임의 꿈이 있는 도시입니다. 낮에는 기계들이 목적을 가지고 윙윙거리며 밤에는 또 다른 중국이 등장합니다. 이곳은 이주민들이 희망뿐만 아니라 지도가 잊은 마을의 의식과 방언을 지니고 있는 곳입니다. 시장에서는 하카오, 광둥어, 스촨어를 들으며 오리피 혈액수프, 돼지 창자면, 남자들이 여전히 믿는 힘이 있다는 뱀술을 판매합니다. 빨간 커튼 뒤에 숨겨진 마사지 술집과 깜빡이는 불빛 속의 노래방에서는 편안함과 외로움의 경계가 자주 흐려집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낯선 이들을 위해 만두를 접는 젊은 여성, 한 개의 전구 아래에서 회로 기판을 연결하는 노동자, 사람들이 거의 알아차리지 못하는 구석에서 에르후를 연주하는 노인, 동관은 관광도시가 아니지만 현대 중국의 맥박이 가장 강하게 뛰는 곳이며 야망과 희생이 만나는 곳, 잊힌 진실이 표면 아래에서 떠다니는 곳입니다. 이 도시는 발전의 대가나 빠르게 일어나는 국가의 심장을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호기심을 유지하세요. 그 답은 책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포장도로의 틈과 자정의 불빛 속에서 발견됩니다. 광동의 심장부에 깊숙이 자리 잡은 동관은 글로벌 제조업의 거인으로 떠올랐습니다. 강철과 네온, 끊임없는 야망의 도시입니다. 하지만 반짝이는 스카이라인과 윙윙거리는 공장을 넘어보려는 호기심이 있는 이들에게는 어두운 숨겨진 세계가 있습니다. 이곳은 죄악의 도시라는 이름을 얻게 한 속삭이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이 제목 아래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한때 이곳에서는 전체 그림자 경제가 운영되었습니다. 무표시 노래방과 숨겨진 호스티스 라운지에서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운영되었습니다. 이 방대한 지하망에 참여한 인구는 50만에서 거의 8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들 중 많은 수는 농촌 지역의 젊은 여성들로 꿈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유인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부도덕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공장 라인이 여성 근로자를 선호하는 도시에서 결과적으로 남성 대 여성 비율은 100명당 99명으로 사회적 불균형이 조용히 형성되었습니다. 남성들은 여러 여성과의 관계를 형성하며 이러한 관계는 로맨스가 아닌 그리움과 경제적 필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어두운 라운지와 뒷방 거래 뒤에는 진짜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마을에 돈을 보내는 어머니, 자신의 미래를 다시 쓰고자 하는 딸, 어제를 잊고 싶어 하는 낯선 사람. 그러던 중 2014년이 되었습니다. 중국 당국의 대대적인 단속이 수천 개의 장소를 폐쇄하고 많은 이들을 구금하며 동관의 정체성과 얽힌 번창하는 회색 경제를 침묵시켰습니다. 단속의 여파는 그림자를 넘어 파장을 일으켰고 호텔은 비어가고 소매업은 둔화되며 교통노선도 줄어들었습니다. 그 충격은 깊었습니다. 약 80억 달러의 손실, 도시 수익의 거의 10분의 1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거리를 걸을 때 폐쇄된 클럽과 조용한 골목을 지나며 그 긴장감, 거칠음,
그리고 여전히 담배 연기와 깜빡이는 간판 속에 남아있는 이야기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동관은 단순한 공장 도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성장에 대한 갈망을 반영하는 거울이며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조용한 희생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부도덕과 산업에 대한 헤드라인을 보게 된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어떻게 한 도시가 야망의 상징이자 이친 이들의 안식처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 가치 있는 무언가를 발견했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벨을 눌러주세요. 그 한 제스처가 저희가 이러한 숨겨진 세계를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드러내는데 도움을 줍니다. 괜찮으시죠? 동관이 글로벌 제조 엔진으로 탈바꿈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법 산업이 표면 아래에서 번영할 수 있도록 조용히 허용한 보이지 않는 시스템의 아래에서 성장했습니다. 경제적 모멘텀을 유지하고자 했던 지역 당국은 종종 눈을 감고 특정 지하 사업들이 호텔을 가득 채우고 택시를 운영하며 식당을 바쁘게 유지하는 한 자유롭게 운영되도록 허용했습니다. 비공식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적절한 손을 통해 뇌물을 건넨 이들은 보호를 받았지만 다른 이들은 신속히 폐쇄되었습니다. 이 숨겨진 질서 속에서 부와 부도덕은 함께 걸었습니다. 연기나는 KTV 방과 벨벳 커튼 뒤에서 얻은 부는 사라지지 않고 다듬어진 부동산, 반짝이는 고급차, 그리고 외관상 합법적인 기업으로 변모했습니다. 독점 라운지는 조용한 권력 중심지가 되어 정부 관리, 부유한 재벌, 기업 엘리트들이 부드러운 붉은 불빛 아래에서 비밀스러운 거래를 체결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 영향력은 동관의 경계를 넘어 확장되었습니다. 이익은 해외로 흐르고 외환 계좌를 통해 외국 부동산과 글로벌 시장으로 유입되어 중국의 통제를 넘어서는 복잡한 돈, 세탁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이 화려한 권력과 돈의 층 아래에는 또 다른 진실이 부패하고 있었습니다. 먼 지역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이 그 틈을 메우며 혹독한 근무 시간, 안전하지 않은 공장, 거의 완전한 보이지 않음 속에서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하 거래에 종사하고 다른 이들은 생산 라인에서 일하며 더 나은 삶을 쫓고 있지만 종종 법적 보호나 의료 없이 위험한 환경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좀처럼 헤드라인을 장식하지 않았습니다. 동관은 모순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너는 고통을 가리고 침묵은 영향력을 가져왔으며 야망은 종종 취약한 이들을 착취했습니다. 그러면 이는 발전의 덱에 대해 무엇을 말해줄까요? 비밀과 희생의 뒷받침에서 도시가 일어설 때 그 성공은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대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현대 중국의 미래는 이러한 숨겨진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대가가 다가오고 있을까요? 동관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읽어본 공장과 조립 라인의 도시가 아니라 매 코너마다 이야기를 숨기고 있는 살아 숨 쉬는 곳입니다. 2000년대 초반, 이 도시는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연기나는 라운지와 속삭이는 거래로 알려졌던 이곳은 새로운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하며 서서히 부도덕의 그림자에서 고급 기술의 야망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는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동관은 깊은 산업적 뿌리와 사람들의 조용한 힘을 바탕으로 뒷방 경제에서 내일의 도구인 스마트폰, 반도체, 로봇 기술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진정한 전환점은 2014년에 찾아왔습니다. 그해 정부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며 도시를 통과하면서 많은 구식기업들이 문을 닫도록 강요했습니다. 그 단속은 단순한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동관이 다르게 보이기를 원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새로운 투자가 쏟아졌고 곧 화웨이와 폭스콘과 같은 기술 대기업들이 입주했습니다. 이 도시는 혁신공원, 데이터 네트워크, 그리고 스마트 시티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센서와 코드에 의해 안내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동관의 거리를 진정으로 걸어본 적이 있다면 그 변화가 쉽지 않았음을 알 것입니다. 과거는 여전히 공기 중에 남아 있으며 오래된 대화 속에 조용한 동네에서
두 삶을 살았던 이들의 눈빛 속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기서의 발전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복잡하며 깊이 인간적입니다. 한때 벨벳방에서 음료를 따르던 노동자들이 이제는 마이크로칩을 납땜하고 있습니다. 비밀 클럽으로 안내하던 길은 이제 과학공원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깔끔한 단절이 아니라 돌을 깎아 새로운 길을 만드는 강의 느린 변화입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도시가 과거를 진정으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것을 품고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갈까요? 동관은 전환 중인 도시이며 그것이 이 도시를 아름답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과거를 지우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진화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가치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을 걸어보세요. 단순히 도시나 사원이 아니라 2000년 이상 시간을 함께 춤춘 문명의 영혼을 느껴보세요. 여기서 문화는 박물관 유리 뒤에 가두어지지 않고 차가 따르는 방식, 향의 고요함, 서예가의 붓의 리듬 속에서 살아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유교의 가치가 있습니다. 노인을 존중하고 가족에 대한 충성, 사회 내의 조화. 이것들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안내하는 조용한 나침반입니다. 매 끼니마다 조부모를 존경하는 방식이나 바쁜 가족들이 거리와 상관없이 명절에 집으로 돌아오는 방식에서 이를 볼 수 있습니다. 전통 중국 의학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며 기를 조화롭게 하고 에너지의 흐름을 회복하며 몸을 영혼의 현악기로 조율합니다. 그리고 차는 결코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반성의 행위이며 균형의 의식으로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제공됩니다. 안개 낀 언덕이나 돌골목에 숨겨진 오래된 찻집에서 우롱차의 향이시처럼 공기를 채웁니다. 중국의 예술과 서예 역시 단순한 미적 요소가 아니라 철학과 내적 조화의 표현이며 각 붓질은 세대를 거쳐 전해지는 조용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생동감 있는 축제와 고대 의식을 통해 오늘날에도 살아있습니다. 중국 설날 동안 거리에서 폭죽이 터지고 붉은 등불이 지붕에서 흔들리며 가족들이 모여 오래된 것을 쓸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합니다. 붉은 봉투, 만두, 그리고 웃음이 집을 가득 채우며 세계에서 가장 큰 귀향이 펼쳐집니다. 가을에는 중추절이 되면 온 가족이 다시 모여 월병을 나누어 먹고 부드러운 보름달 아래서 하늘을 감상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재회와 평화의 상징으로 같은 달을 올려다봅니다. 여기서의 건축도 말합니다. 풍수는 집과 정원의 디자인을 안내하여 공간과 정신을 조화롭게 하며 모든 돌과 문이 행운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오페라에서는 살아있는 역사를 목격하게 됩니다. 화려한 얼굴, 대담한 움직임, 그리고 고대의 어떤 것을 불러일으키는 멜로디가 있습니다. 불교, 도교, 민간 신앙은 이 테피스트리 속에서 부드럽게 엮여져 있으며 믿음을 요구하지 않고 조용한 이해를 초대합니다. 중국의 전통은 유물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여행이 가이드북을 넘어 조용한 사원, 산길, 분주한 축제로 나아갈 때 여러분은 스스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균형과 아름다움의 땅에서 과거가 여전히 현재와 함께 걸어가며 듣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이야기를 속삭이고 있습니다. 인생보다 더 큰 땅에 걸쳐 있는 중국은 단순한 목적지가 아니라 시간 없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구역이 9천만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산과 사막, 계곡, 성스러운 장소가 있는 이 나라는 역사와 자연이 가장 특별한 방식으로 포옹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을 잊지 못할 경이로움으로 안내하고 싶습니다. 각각의 경이로움은 이야기와 수수께끼, 그리고 느낄 수 있는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행자의 목록에서 가장 윗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만리장성입니다. 바람이 부는 능선과 가파른 언덕을 따라 만리장성이 천천히 이어지며 이 고대의 장벽은 단순한 돌이 아니라 인내의 기념물입니다. 무티안이나 진산림과 같은 조용한 구역에서는 그 침묵이 강력합니다. 그 길을 하이킹하면 과거의 메아리와 한 돌 한 돌 쌓아 올린 손들의 결단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국 중국의 심장부인 베이징의 자금성으로 이동합니다. 900개의 방과 화려한 처마,
황금 지붕은 수세기 동안 문화를 형성한 황제와 왕조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넓은 앞마당을 걸으면 중국 역사라는 살아있는 두루마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환상적인 풍경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장자재 국립공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개 낀 하늘로 치솟은 돌 기둥이 아바타에 떠있는 산을 영감을 줍니다. 자연이 어떻게 이 걸작을 창조했는지 궁금하게 만드는 곳입니다. 시야는 그보다 더 오래된 것을 제공합니다. 테라코타 군대입니다. 수천 개의 점토 전사들이 조용히 대기하며 중국의 첫 번째 황제인 진시황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 서면 그러한 유산 앞에서 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이야기는 단지 돌에 새겨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산과 강에 그려져 있습니다. 황산에서는 고대 소나무가 구름의 바다 위로 뻗어 있으며 수세기 동안 시인과 화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구일인과 양소에서는 리강이 극적인 석회암 봉구리 사이를 부드럽게 흐르며 그 풍경은 마치 잉크 그림 속으로 들어간 듯한 평화로운 느낌을 줍니다. 지우자이구 계곡은 또 다른 종류의 마법을 제공합니다. 청록색 호수, 폭포가 흐르고 색과 야생 동물로 가득한 숲은 감각을 위한 진정한 성격입니다. 외딴 티베트에서는 반짝이는 얌드록 호수가 눈 덮인 본구리와 지역 생활에 조용한 힘을 반영합니다. 더 나아가면 둔황의 모가오 동굴에서 영적인 아름다움이 펼쳐집니다. 사막 절벽에 보호된 수백 개의 불교 벽화는 각기 색과 돌로 이루어진 기도입니다. 또는 티안즈 산에 가면 뾰족한 절벽과 떠다니는 구름이 여러분 안의 고대의 무언가를 일깨워줍니다. 중국을 가로지르는 모든 여정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시간, 회복력, 아름다움에 대한 명상이 됩니다. 이것은 대조가 큰 나라이며 더 큰 조화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중 어떤 곳이 가장 끌리나요? 어디를 걸어보고 잠시 멈추고 진정으로 중국의 살아있는 영혼을 느끼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숨겨진 경이로움을 가장 먼저 탐험하고 싶으신가요? 중국의 광대한 풍경을 가로지르는 여행이 아니라 일상의 리듬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고대의 지혜와 눈부신 혁신 사이에 우아하게 정지된 삶을 느껴보세요. 베이징, 상하이, 선정과 같은 도시에서는 마치 내일로 들어선 듯한 기분이 듭니다. 마천루가 넌 하늘 아래에서 반짝이고 고속 열차가 미래의 속삭임처럼 윙윙거리며 젊은 전문가들이 한 손에는 디지털 지갑을, 다른 손에는 버블티를 들고 회의 사이를 오갑니다. 이 도시들은 전기적이고 활기차며 빠른 속도로 기술, 금융, 디자인에서 세계를 이끌고 있는 중국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몇 시간만 벗어나면 풍경은 바뀝니다. 유난히 푸른 유역의 비옥한 들판이나 간수의 조용한 마을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흐릅니다. 나무로 지어진 집이 바람에 살랑거리며 쌀 테라스가 황금빛 햇살을 받아들이고 가족들이 창밖에서 자란 허브로 요리한 간단한 식사를 나누기 위해 모입니다. 여기서 손으로 짠 자수, 점토 도자기, 차 의식과 같은 전통은 전시를 위해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삶의 일부로 세대를 거쳐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조용함을 후퇴로 오해하지 마세요. 이러한 평화로운 구석에서도 스마트폰이 울리고 농부들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상품을 판매하며 아이들이 디지털 교실에서 수업을 스트리밍합니다. 삶은 부드럽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산업, 특히 기술 분야의 중국의 근무 문화는 유명하게도 요구가 많습니다. 996 일정, 즉 9시부터 9시까지 주 6일은 인내의 한계를 밀어붙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도 속에서도 중국인들은 휴식을 취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KTV 노래방은 밤에 웃음으로 가득 차고 게임 코트에서는 농구공의 튕김 소리와 탁구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항상 차가 있습니다.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의식이며 연결입니다. 섬세한 녹차에서부터 강한 보이차까지 메이크업은 유산과 공유된 순간으로 가득합니다. 도시에서는 세련된 찻집에서 드문 블렌드를 의식적으로 제공합니다. 마을에서는 점토 항아리가 화덕 위에서 따뜻해지고
노인들이 숙련된 손길로 따릅니다. 사회생활은 또한 유교의 가치, 존중, 겸손, 위계에 의해 형성된 미세한 예절로 얽혀 있습니다. 얼굴 또는 명예의 개념은 사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협상하며 갈등을 해결하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조용하고 미세하지만 언제나 존재합니다. 한편 기술은 사회의 모든 층을 관통합니다. 위챗과 같은 앱을 통해 한 번에 탭으로 돈을 보내고 기차를 예약하고 점심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틱톡인 더우인에서는 민속 노래에서부터 라이브 쇼핑까지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이 디지털 유창함은 심지어 산골 마을에서도 존재하며 지역 농부들이 자신의 농산물을 국가 청중에게 실시간 방송합니다. 중국에서는 전통과 현대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공존합니다. 노인들이 여전히 서예를 가르치고 아이들은 태블릿에서 코딩을 하며 고대의 철학이 속도가 필요한 세상에서 삶을 안내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부드럽고 인간적인 리듬이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식사하고 낯선 사람들이 서로 돕고 두 손으로 제공된 차 한 잔이 있습니다. 그러니 방문할 때 자세히 살펴보세요. 중국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단순히 랜드마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 있습니다. 조용히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의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모든 요리가 이야기를 들려주는 테이블에 앉아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맛이 수천 년 된 문명을 이해하는 다리가 되는 곳입니다. 중국 요리는 단일한 맛이나 고정된 메뉴가 아니라 전체 문명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대한 살아있는 전통입니다. 많은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중국의 음식 문화가 사실 수많은 지역 요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각 지역은 지리, 기후, 세대의 지혜에 의해 형성된 독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촨은 대담한 향신료와 마비하는 후추가 뼛속 깊이 느껴지는 맛을 만들어냅니다. 핫팟이 끓고 고추로 붉게 물들며 강렬함으로 가득합니다. 반면 광둥 요리는 부드럽고 세련된 맛을 자랑합니다. 바삭한 껍질의 오리구이 또는 대나무 찜통에 담긴 섬세한 딤섬은 매 한 입이 정성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모든 지역에서 중국 요리를 하나로 묶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균형입니다. 모든 요리는 5가지 맛, 단맛, 신맛, 짠맛, 쓴맛, 감칠맛 간의 조화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예술성은 맛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질감, 향, 색상, 심지어 온도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좋은 식사는 몸과 영혼을 모두 영양 공급해야 합니다. 이제 모험을 좋아하는 여러분을 위해 몇 가지 재료가 놀라울 수 있습니다. 백년 계란, 진하고 감칠맛이 가득합니다. 악취 나는 두부, 코를 자극하지만 깊은 맛을 자랑합니다. 많은 지역 주민들에게 이들은 호기심이 아니라 보물입니다. 중국에서 음식은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치유를 위한 것이며 잘 사는 것입니다. 전통 중국 의학의 뿌리를 두고 많은 요리는 몸의 내부 에너지를 균형 있게 조절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마음을 진정시키고 힘을 북돋아 줍니다. 길거리 음식 또한 그 자체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두의 야시장이나 베이징의 골목을 거닐다 보면 지글지글 구워지는 꽃이, 끓어오르는 면, 손으로 누른 만두가 미소와 이야기, 때로는 약간의 매운맛과 함께 제공됩니다. 이들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움직이는 맛이며 가족을 통해 전해지고 여행자에 의해 나누어지는 맛입니다. 그 본질에서 중국 음식은 연결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가족을 둥글게 모이게 하고 축제의 밤을 웃음으로 가득 채우며 세대를 통해 공유된 맛으로 다리를 놓습니다. 각 요리는 기억, 철학, 축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진정으로 접시에 무엇이 있는지 발견할 준비가 되셨나요? 새로운 것, 의미 있는 것을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여행이 문화에 대한 당신의 식욕을 자극했다면 구독하고 저희를 따라주세요. 탐험할 것이 정말 많고 우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중국 요리는 감각을 매료시키고 전통은 영혼의 위안을 주지만 공기 중에는 또 다른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접시 위에서 맛볼 수 없는 것이지만 매 숨결마다 느낄 수 있습니다. 중국의 대도시에서 많은 이들에게는 길거리 음식이나 향의 향기가 아니라 오염이 폐를 채웁니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와 같은 산업 중심지에서는 스카이라인이 종종 무거운 회색 망토를 두르고 있습니다. 태양은 희미한 원반이 되어 안개를 뚫고 겨우 비추며 한때 맑은 파란색의 캔버스였던 하늘은 이제 기억되는 것일 뿐입니다. 이는 수백만 명의 일상생활의 배경입니다. 수십 년 동안 급속한 성장의 대가는 바람에 실려 석탄 화력 발전소, 공장 배출물, 그리고 끊임없는 건설 먼지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비록 이 나라가 실제로 진전을 이루었지만 전기차가 곳곳에 퍼져 있고 태양광 발전소가 사막에 펼쳐지며 대중교통이 놀라울 정도로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싸움은 계속됩니다. 청두와 충칭과 같은 도시들은 여전히 두꺼운 겨울 안개에 시달리며 지붕 위에 무거운 담요처럼 내려앉습니다. 가족들은 외출하기 전에 공기질 지수를 날씨처럼 확인합니다. 마스크는 한때 드물었지만 이제는 팬데믹의 표준으로 여겨지기 전부터 일상적인 방패가 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은 실내에 머물고 노인들은 외출하기 전에 잠시 멈춥니다. 중국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야외 생활은 조심스러운 계산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친 현실 속에서도 회복력이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적응합니다. 학교들은 일정을 조정하고 공원에는 실내 공기 구역이 설치되며 혁신은 녹색 기술과 지속 가능한 도시 계획에서 급증합니다. 때때로 마치 전체 국가가 더 깨끗한 미래를 위해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하늘이 여전히 불확실한 가운데 인간의 정신은 여전히 빛을 발합니다. 콘크리트와 흐릿한 지평선 너머에서도 골목에서 서예가들이 연습하고 이웃들이 안개에 부드럽게 들이운 빛 아래에서 차를 나누며 거리 음악가들이 소리 없이 연주하고 있습니다. 오염이 하늘을 어둡게 할 수는 있지만 일상생활의 맥박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용하고 지속적인 순간 속에서 현대 중국의 더 깊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성장과 야망뿐만 아니라 인내, 적응, 그리고 더 깨끗한 하늘을 향한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중국은 방대하고 고대적이며 끝없이 복잡한 나라로 인구는 10억 이상으로 미국의 거의 5배에 달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숫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대한 도시에서의 삶의 리듬입니다.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100만 명 이상의 거주자가 있는 도시가 65개나 됩니다. 이는 단순한 분주함이 아니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사는 삶입니다. 지하철에 꽉 차거나 도시 공원을 거닐거나 전통 가옥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 여러분이 결코 부족하지 않을 것은 동료입니다. 특히 명절 동안에는 인기 있는 관광지가 사람들로 넘쳐나며 너무 밀집하여 살아있는 강처럼 보입니다. 이곳에서의 고독은 일종의 사치가 됩니다. 하지만 교통과 찻집을 넘어 중국은 상징의 나라입니다. 선물에 관한 한 시계는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배? 그것은 이별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음을 가지고 있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산조차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깨진 유대감을 속삭입니다. 이러한 사소한 제스처는 큰 의미를 지니며 모든 것에서 줄을 읽는 문화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움은 기술에 의해 변형되어 현실이 끝나는 곳과 필터가 시작되는 곳을 구별하기 어려운 추구입니다. 아름다움 앱이 곳곳에 퍼져 얼굴을 재형성하고 피부를 디지털 완벽으로 부드럽게 만듭니다. 많은 젊은이들에게 압박감은 큽니다. 자신의 반영이 구식으로 느껴지고 온라인에는 결점 없는 버전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세계를 형성하는 데 익숙합니다. 종이, 인쇄, 나침반, 화약이라는 4대 발명은 단순한 이정표가 아니라 혁명이었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단순히 중국에 속하지 않고 인류의 전체 이야기를 변화시켰습니다. 배를 안내하고 아이디어를 전파하며 권력의 균형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상한 점이 고대의 것이 아닙니다. 아시나요? 중국은 단 한 개의 시간대에서 운영됩니다.
동쪽의 해변에서 서쪽의 사막까지 모두 베이징 시간을 따릅니다. 신장에서는 해가 오전 10시에 뜹니다. 어두운 곳에서 아침을 먹고 해가 진 후 저녁을 먹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는 효율적이지만 외부인들이 결코 예상하지 못할 방식으로 일상생활을 재구성합니다. 바로 이것이 중국입니다. 극단의 땅이며 수색이 된 전통이 스마트폰 화면 옆에 존재하는 곳입니다. 예절이 행동을 안내하는 만큼 알고리즘도 그렇습니다. 혼잡하고 친밀하며 빠르고 사려 깊고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동시에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놀라웠나요? 유령 같은 해돋이, 금지된 과일, 아니면 수십억의 세계에서 가장 작은 제스처조차도 무게를 지닌다는 생각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했다면 계속 지켜봐 주세요. 깊이 들어갈수록 더 이상하고 아름다워집니다. 친애하는 친구여, 오늘의 영상이 흥미롭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렇게 하면 제가 당신이 즐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해 주세요. 정말로 흥미로운 것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믿거든요. 당신의 응원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우리가 전 세계의 매력적인 이야기와 흥미로운 여행을 전해줄 수 있는 원동력이에요. 지금 화면에는 당신이 분명 좋아할 또 다른 영상이 있어요. 클릭해서 함께 탐험을 계속해 봅시다. 오늘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모험에서 다시 만나요. 이 멋진 모험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봐요.